예, 안녕하세요. 품질시장 목수입니다. 자, VDAY 6.3 이번 영상, 자, P6 양산관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VDAY 6.3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시트를 전체적으로 본 분들이라면, 자, 이 P6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많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현장 내에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VDAY 6.3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매칭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오디터들도 오디터를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해요. 자, 중요한 거는 전체 P6 항목은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전체 질문 항목이 총 2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6가지로 구성된 그 단계들의 각각의 단계마다 전체적으로 뭘 물어보는지 그 체계적인 그런 구조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P6 양산관리 부분에 대한 동영상은 각각에 따로 총 6가지로 구성된 그 P6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P6는 총 6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6.1로 되어 있어요. 자, P6.1에 P6의 이제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죠. P6.1 첫 번째 단계는 뭘 물어보냐면, 자, 공정 셋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6.1 항목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이렇게 보시면 6.1.1부터 6.1.5까지 총 5가지 질문사항들이 있고, 저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중요한 별표 항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P6의 첫 번째 단계 6.1 항목에서 6.2.1 첫 번째 질문이죠. 프로젝트가 개발에서 양산으로 이관되었고, 자, 안정적인 출발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자, 프로젝트가 개발해서 양산으로 이관되었고, 이 부분은 좀 아시겠죠? 이거 보면 관련된 핸드오버 시트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준비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P4 단계에서 이제 설명드린 영상에서 보시면 마지막 질문 사항에서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자, 6.2점 항목에 1점 항목에서 유사한 질문 사항이 나올 거다. 보면 또 여기서 보면 안정적인 출발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다면 우리가 이제 셀프 런치라고 합니다. 셀프 런치. 셀프 안전한 우리가 보통 우리 출시 뭐 라운치 그래서 런치라 하잖아요. 그렇죠? 런칭이라죠. 샘플 런칭. 자, 품질이 보장된 시작. 처음 양산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서 초도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플랜과 결과들이 자료 백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은 자 6.1.2 항목 자 입고 자재에 필요한 수량 그리고 생산 배치 사이즈가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확인할 용어가 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배치란 건 BATC H 자 배치와 자, 우리가 라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 라인에서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생산을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뽑아냈어요. 뭐, 100개를 뽑아냈습니다. 오늘 생산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 나트로 이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나트. 근데 지금 고객 쪽에 이제 납품을 할 수량은 내일 당장 납품할 수량은 50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개가 오늘은 50개가 나가고, 자, 내일은 또 30개가 나고, 그 다음날 뭐 그렇게 해서 20개가 나간다고 쳐요. 그럼 100개를 우리가 처음 생산해서 이 한 나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또 고객 쪽에 이제 shipping하는 별도의 또 쪼개지는
별도의 나트가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좀 이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라토와 배치의 차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라인에서 생산한 것들을 전체 뭐 생산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라트를 판단했다면 그 라트에서 이제 쪼개서 보통 이제 뭐 배치를 뭐 스플릿 라트 쪼갠다 해가지고 스플릿 라트라는 표현도 하는데 보통 이제 배치라는 개념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고객 쪽에서 쉬핑 기준으로 우리가 고객사에 나가는 기준으로 그걸 이제 쪼개서 별도 이제 라트를 관리하는 걸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배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현장 자체에서는 배치의 기준이 또 하나의 또 나트가 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적절한 운송시설의 보유 상태, 자재 보관 장소 5S.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P6 관련해서 문항들을 보시면 5S에 대한 항목들이 굉장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냥 어딜 가든 항상 5S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6의 모든 대부분의 항목들은 관련된 5S가 항상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반 시스템. 자, 이건 일본 도요타에서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just in time, just in sequence라고 해가지고 이 또한 이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나온 우리가 하나의 생산 관리 하나의 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길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컨텐츠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P6 자, 공정관리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품질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산 관리, 생산 품질을 위한 관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로 우리가 생산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 운영하고 짜고 그런 라인 구성들은 어떻게 5S 하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자, 품질 인원 혼자 그리고 품질을 개발하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P6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뭐 생산 기술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리고 생산 쪽의 관리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3 항목이죠. 자, 입고 자재가 적절히 보관되고 있으며, 자, 입고 자재의 특성에 적합한 운송 시설 및 포장 상태가 적절한지. 자, 우리 현장 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들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좀 물어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통 뭐 재고 수량 관리, 보관 조건 및 자재 수명 관리, 운반 용기, 포장 요구사항, 뭐 자재 손상 방지, 5S 또 나왔죠.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보관 시간 모니터링 등등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명 관리랑 뭐 수량 관리 등등 자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겠죠. 그래서 뭐 오디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캐묻는 부분들은 이런 수명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뭐 이렇게 언제까지, 언제 날짜,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기본 요구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자재마다 수명, 셀프 라이프라고 하죠. 수명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잉크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레진 같은 것들을 새로운 완제품이 아니라 그걸 오픈 후에 이제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잔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정확한 기준과 함께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6.1.4 항목이에요. 자, 필요한 식별 정보, 기록, 승인 관리가 수립되어 있으며 입고된 자재에 적용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라벨링 및 추적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 법적 요건, 중고 제품 책임, 법률 등등 뭐 이런 것들 따져야겠죠. 자, 교체 부품에 대한 식별
그리고 부품 소재 승인 프로세스, 자, 승인된 부품 소재, 승인 기록, 공정된 자재 추적 시스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식별도 하나의 5S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5S가 나오겠죠. 승인된 부품 소재, 스티커, 라벨, 발행 전표. 이것도 결국엔 5S와 뭐 추적 관련된 시스템.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자재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거의 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사용하고 계시죠. ERP하고, 자, MES.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6.1.4 항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P6 관련해서 좀 심사를 받을 때 거의 뭐 시스템 가지고 대부분 대응이 가능한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보통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 해가지고 MS를 깔고 뭐 ERP나 그런 전산화 관리, 쉽게 얘기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 우리가 해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6의 6.1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질문인 6.1.5 단계 부분인데요. 자, 보니까 여기 별표로 되어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제품 또는 공정의 변경사항. 자, 변경사항 관련해서 변경 관리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이제 별표예요. 자, 우리 이제 품질 관점에서 변경 관리 딱 나오면 무조건 별표입니다. 무조건 별표. 자, 양산준이 모니터링이 되고 문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통 제품하고 공정의 변경사항, 우리가 그 내부, 보통 이런 것들은 내부 포임 변경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품이 변경사항이 있다면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뭐 포임 변경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부 포임 관리하고 고객에서 요구하는 외부 포임 관리, 고객 포임 관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스터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실행시키는 그런 결과물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포행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대책서 불량이 나서 이제 고객사에서 대책서 제출할 때 뭐 우리가 뭐 문서 업데이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컨트롤 플랜 관리 계획서 업데이트하거나 작업 표준서 업데이트하거나 예를 들어서 작업 표준서에 있는 내용이 FM에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류들이 이제 많은 게 작업 지도서나 이제 컨트롤 플랜까지는 뭐 어느 정도 업데이트는 해도 요 FME까지 우리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FM에 대한 양상 후에 리비전 관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 리비전 관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변경사항이에요. 단순히 뭔가 크게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서가 변경된 그 리비전 관리까지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죠.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났어요. 뭐 간단하죠.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P2부터 P4까지 그리고 P5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오히려 P6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하는 건 더 단순하고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항목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고 어려운 건 없는데 워낙 항목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치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지 실제로 알고 나면 가장 심플하고 대응하기 쉬운 부분이 P6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뭐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